내가 건축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흔히 말하는 저는 삼다삼의 섬인 제주가 고향입니다. 당시 제주도에는 인문계 고교가 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에 유일하게 한 공립공업고등학교가 있는데 토건과로 명명한 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1, 2학년은 토목과 건축을 번갈아 공부하면서 1,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에 승급하는 시점에서 토목을 전공할 것인가 건축을 전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저는 토목보다는 건축 쪽이 훨씬 좋겠다. 대부분 졸업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은 공무원을 지망해서 공무원 계통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 취지를 당시에 저는 고민하다가 어머님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으니 아버님 앞에 상의를 하라고 해서 제1교포로 계신 아버님께 그 취지를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공고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지향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돈이 문제가 아니다. 공부는 할 때 끝까지 해야 되니 대학을 진학해라. 만약 학자금이 모자라면 그 학자금은 내가 송금해 줄 테니 그렇게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좋겠다. 대학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당시에 대학 입학이 전부 종료된 상황에서 이거 난감해 하던데, 마침 동아일보의 하단 기사에 공고면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는 단국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건축공학과 설립인가를 받아서 학생을 모집하는 내용을 보고 한남동에 있는 단국대학의 입학시험을 보고 바로 제1기 단국대 건축공학과로 입학하게 된 것이 하나의 건축을 전공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졸업할 즈음에 학과장님이 면담 신청이 있어서 면담을 학과장님에게 하게 됩니다.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되냐, 대학 졸업해서의 문의사항에 시골 모치님께서 교직 계통으로 진출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대학 이수 과목 중 교직 과목을 이수해서 중등학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중동 건설 붐이 한참 일어났을 때여서 모 건설 회사에 시험을 치렀는데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세 번째는 당시만 해도 사비 유학생들에게도 유학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유학을 허용하던 시절이라서 저도 사비 유학 시험에 합격한 상황입니다 라고 학과장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학과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대학 조교로 근무하다 보면 앞으로 교직 계통으로도 나갈 수 있고 사회 진출에서도 건설회사나 설계사무소에서도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잘하면 유학시험까지 합격했다니 대학에 남아있으면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으니 학과 조교로서 학과장님을 도우면서 일단은 대학 조교로 남는 게 좋겠다라는 권유를 받아서 건축공학과 제1기 조교로서 취업을 하게 된 것이 저의 사회 진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비 일본 정부 국비 장학생 시험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시험에 도전하게 되어서 일본 정부 국비 장학 시험을 응시하고 합격한 후에 일본 와세다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는 계기가 됩니다. 와세다 대학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당시 저희 유학 목표는 딱 세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첫째, 전공을 정립하겠다. 두 번째는 시야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이왕이면 인격 도야의 관점에서 그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유학이 시작이 됩니다. 대학원에서는 프랑스의 르 꼴부제 설계 사무소에 계시던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르 꼴부제의 제자인 요시사카 다카마사 선생님의 와세다 대학 교수로 부임한 후이고, 요시사카 다카마사 교수의 첫째 제자인 도누마 고이치 선생님의 제자인 요시사카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는 요시사카 선생님의 도시 설계 연구실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도 교수와의 조언은 참으로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마는 전공에 대한 방향성도 있었지만 인간성을 통한 인격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껴졌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객원연구원 생활을 1년간 하게 됩니다. 객원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 단국대학교 교수로서 학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 대학 교수로서의 길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아이디어로서 조형 예술을 창작하는 분야라면, 도시는 문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시사카 선생님의 라이프 사이즈 앳 더 어스라는 지구 단위의 개념과 지도교수인 도르마 선생님이 휴먼 스케일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주거 환경 계획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마는, 상기 응사님들 덕택에 건축과 도시에 관련해서 전공 정립이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의 박사학위 논문은 지장이라는, 우리말로 말하면 지록이라는 이야기로 표현됩니다마는, 연구로서 일본 톡톡의 아이덴티티를 박사 논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즉, 어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정체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논리이지요. 한 지역을 사례로 25년간 추적 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시점 분석을 통하여 5기 단위로 공장 이전 적지를 추적하고 그 변천 과정을 연구한 내용이 곧 저의 박사학위 논문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획일적인 게 아니라, 또는 일극 중심이 아니라 지방화 시대에 지역 나름대로의 문화와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 발전에 계기를 꾀해야 된다는 그런 도시 설계적인 차원에서의 하나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참으로 유익한 연구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역시 와세다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을 꼽을 수가 있겠지요. 두 번째로는 서적 출판이 되겠습니다. 저의 주거단지계획과 도시경관이라는 서적은 2006년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이 되어서 학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게도 한 서적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작품으로서는 교육부 BK21 연구교수로서 선정되어서 대학원생들과 함께 국내외는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 가서 대학원생들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고 돌아와서 그것을 연구 성과로 제출한 게 또한 업적이라면 업적이겠죠. 아울러 동시에 학교 프로젝트도 수행한 일이 있습니다. 학교 계획 설계에 대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그 결과로서 자라나는 차세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전공 분야이기도 한 도시설계 차원에서의 지구단위계 프로젝트도 수행한 일도 있고요. 제주도의 김영 해수욕장과 금능 문화공예에 대한 프로젝트도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남양주 도시계획에 대한 미래상을 구상해서 그 프로젝트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남양주시의 미래에 대한 발전상을 도모한 일도 있지요. 개별 작품으로는 영선홍 빌딩이라고 근린생활시설을 계획 설계하였습니다. 그 작품은 르 콜비제가 제창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출 콘크리트에 대한 개념이죠.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았습니다만은 노출 콘크리트의 개념을 도입해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영선홍 스토리라고 하는 계획 설계로 작품을 작성하기도 해서 그게 한 작품으로서의 보람이라면 보람이 됩니다.